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고스학원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서창원입니다. 그럼 이번 겨울방학 개정통합과학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학생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위주로 Q&A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번 개정 통합과학에서 바뀐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제가 좀 확인을 해본 결과 단원 수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통합과학에 비해서 디테일한 개념들은 좀 빠진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의 개념들은 통합된 것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통합과학은 수능 통합과학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의 난이도는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 80%의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단원의 순서만 약간 변경된 거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자,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과학의 기초가 없다. 그러면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그러면은 겨울방학 때 중학교의 기초 내용을 공부해 두는 것이 좋다. 적어도 물리화학의 4개 단원 정도는 겨울방학 때 그 기초를 공부해 두면 아무래도 통합과학의 전체적인 또는 이제 물리화학 파트만 보더라도 그 개념을 그때그때 이해하기가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에 어떤 단원을 겨울방학 때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중학교 2학년 때 단원에서 물질의 구성, 원자나 이온의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기와 자기, 여기서 전기 생성 원리, 그 다음에 전류, 전압, 저항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놓고 중학교 3학년 넘어가게 되면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화학 반응식을 잘 못 써요. 화학 반응식을 쓰는 그 법칙이나 규칙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겨울방학 때 그 기초를 공부해 놓으면 통합과학의 화학 파트를 이해하기가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운동과 에너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력과 가속도 여러 가지 운동은 거의 통합과학에서 한 80% 정도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단원의 기초는 알고 있으면 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리화학 단원이 가장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근데 학교 심화 유형은 아무래도 기초가 탄탄하고 그 다음에 심화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물리화학이에요. 그래서 물리화학이 심화 내용이 조금 많이 출제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1, 2등급 친구들의 좀 비율을 좀 보면 기본적인 디테일한 정리,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의 기본적이고 디테일한 정리, 암기에서 감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꼭 물리화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내신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개정통합과학에 대해서 1등급을 받으려면 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자, 수업 시간에 배운, 학교 수업 시간이나 학원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의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이해했으면 암기가 중요합니다. 통합과학이 대부분 암기이기 때문에 암기가 중요하고요. 학교 수업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리고 개정통합과학에 선행을 하면 좋지만 이 선행이라는 개념이 겨울방학 때 하는 선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 좀 빠른 친구들은 2학년 때나 1학년 때 개정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선행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선행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잘 정리하고 암기하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 내용을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과제를 성실히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이들에게 1년 동안 내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틀린 보기를 옳게 고쳐보는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이나 과제를 검사할 때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을 때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이게 다 틀린 답이 될 텐데 이 틀린 보기를 옳게 고쳐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의 기초적인 4개 단원은 겨울방학 때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정통합과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 용어를 잘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학 내신 공부를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은 학원 수업 날 전에 바로 과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념을 잘 정리하고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숙제를 하기 때문에 과제 성취도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수업을 하게 되면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과제를 하면서 내용도 정리하면서 내신 공부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의 차이, 내신의 본질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내신은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 어느 학교에서나 공통적으로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 70%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특징, 그 다음에 지역적 선생님 스타일인데 이 부분이 한 30%입니다. 근데 겨울방학 때 이 부분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70%의 개념만 잘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암기는 필수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첨가한다면 중등과는 좀 더 문제의 난이도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 해석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신 공부할 때 겨울방학 때부터 좀 습관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거다. 결론적으로는 겨울방학 때는 이 70%만 좀 꼼꼼히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 9주 동안 개정통합과학을 어떻게 진행할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리화학이 유주인데요. 자, 1주차의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그 다음에 6주차의 생명 시스템은 전체적인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좀 필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커리큘럼에 집어넣었고요. 아까 제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중등 과정에서 물리화학의 기초 4개 단원 정도는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제가 그걸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에 맞춰서 2주차와 4주차와 8주차 때 아까 말씀드린 중등의 기초 4개 단원을 제가 온라인 클리닉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클리닉은 제가 날짜를 픽스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약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온라인 클리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할 시 온라인 클리닉의 영상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등 내용에 대한 교재는 별도로 학생들에게 미리 전달을 해가지고 온라인 클리닉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 겨울방학 교재는 개념서와 워크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빈칸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한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채워가면서 필기를 해가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빈칸 넣기와 OX 문제인데 자, 배웠던 개념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빈칸 넣기와 OX 문제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교재 말미에다가 제가 손글씨, 아이패드로 쓴 손글씨 필기 노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북은 매주 과제인데 50문제에서 70문제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과학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70%의 공통적인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50문제에서 70문제 워크북으로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겨울방학의 통합과학은 욕심내지 말고 중등의 핵심 개념 4개 단원만 정리하자. 두 번째로 통합과학의 공통적인 핵심 내용 70% 정도의 개념만 잘 정리해두자. 자, 지금부터 내신 때처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애들이 지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특징의 디테일한 개념들은 A라는 학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B라는 학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개념까지 정리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신 때 심화 문제랑 디테일한 학교 유형, 선생님들의 특징, 그 다음에 실수 유형 이런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고 겨울방학 때는 이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 겨울방학의 통합과학은 선행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생존입니다. 우리가 내신 때 등급을 잘 맞기 위해서는 이 겨울방학의 통합과학 준비는 생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등급의 준비는 겨울방학 때부터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성적표는 지금까지 누적된 1등급의 성적표가 아니라 24년도 올해에만 제가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낸 1등급 성적표입니다. 자, 그 아래 내용을 좀 보시면 저는 올해 영동일고, 잠일고, 잠실고, 동북고 이런 학교들을 담당해서 모두 1등급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잠실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1등급이 7명 나오는데 그중에 4명이 저희 학생이었고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 내신 분석을 제가 학원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학원 블로그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겨울방학 때 수업 구성, 그 다음 관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오게 되면 과제 검사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질문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이 테스트는 객관식 한 10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 한 10문제 정도 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어프 클리닉이 30분이 있는데 이건 테스트 점수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못 미치는 친구들은 수어프 클리닉을 통해서 그 개념의 정리라든지 암기라든지 그다음에 오답이라든지 이런 걸 한 다음에 아이들을 귀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관리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클리닉을 3번 진행을 하면서 중등의 개념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좀 복습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제가 수업 영상을 링크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복습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에서 부모님들께 전달해 드리는 내용인데 수업 후 과제나 그 다음에 진도, 테스트, 성취도, 온라인 클리닉 안내 같은 것들을 부모님들께 당일날 상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중간에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으면 24시간, 뭐 새벽 늦게 질문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지만 24시간 언제나 질문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개정통합과학 저희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과는 28일 2시에서 5시고요. 방위과는 29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회 완강으로 해가지고 겨울방학 통합과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연락처가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자, 이상으로 겨울방학 개정통합과학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